예, 양난을 기점에서 그 전을 우리는 조선 전기라고 했었는데 조선 전기 외교를 딱 네 글자로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예, 바로 4대. 4대는 어떤 나라예요? 예, 명나라죠, 명나라. 예, 요거는 일종의 공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일종의 공무역. 그 형태를 띤 실리 외교. 예, 실리 외교다.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대와 그 다음이 플러스 교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교린에 해당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요. 예, 여진족과 그 다음에 일본이 있었어요. 여진족과 일본. 자,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진족. 여진족에 대해서 강경책과 온건책이 있어요. 강경책과 온건책. 자, 먼저 강경책은요. 세종 때 단행했던 이 사군 육진의 개척. 사군 육진의 개척. 네.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사군, 예, 여기가 육진. 네,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런 사군 육진의 개척. 예, 세종 때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, 온건책으로는요, 이들이 원하는 게 뭐 식량 같은 거 아닐 거예요. 이제 그런 식량 같은 거겠죠. 이제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무역소를 또 열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요 여진족과 관련해서는요, 이 여진족이 이제 양난 교치기가 되면서 엄청나게 커집니다. 엄청나게 커집니다. 자, 요 여진족 얘기를 한번 가볼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쭉 가서요. 양난 이후에, 네. 양난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들.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? 이게 이제 후금. 이들이 이제 후금이 되고 이들이 이제 청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예. 바로 이때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, 이때 제가 이 인조반정을 통해서 이 서인들이 어떤 정치를 보인다고 그랬어요? 친명, 배금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했잖아요. 이렇게 크고 있는 이 여진족, 후금, 이거 아니야. 라고 해서 친명, 배금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친명, 배금 정책을 펼치자.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네, 양란 중에서 또 하나의 란. 네, 바로 호란이 벌어지죠. 네, 호란. 자, 이 호란, 남한산성에서 결국은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는데, 이 호란의 이후, 호란 사건 이후에 어떤 게 있어요, 여러분들? 네, 북벌 있지 않습니까? 북벌을 또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. 이 오랑캐에게 가졌던 그 치욕을 우리는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북벌이 있었는데, 요 북벌을요, 크게 두 대표적인 왕을 한번 본다면, 일단 북벌의 아이콘 효종이 있겠고, 그 다음이 숙종 때도 있어요, 숙종 때도. 효종 때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이 송시열. 송시열. 서인 세력들, 이 노론 세력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송시열. 네.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는요, 윤휴. 예, 라는 인물이 있다라는 거. 자,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북벌 운동은요, 북을 치자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북을 치자는 건데, 실제로 그럼 쳤느냐? 친 적은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. 지금 이 집권 세력들이 지금 요 시점, 양란 이후에 벌이고 있는 모습을 잘 보시라고요. 지금 예속 논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예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회에 계속 강조하고 있죠. 그죠? 네,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거예요. 예법이라고 하는 거. 자, 그리고 이 북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. 이 북벌, 그러니까 위기를 외부로 돌리면서 힘을 강화시키는 거죠. 그걸 통해서 그 군사력을 강화시키면서 자신의 힘도 비축시키는 거예요. 우리는 이제 전쟁을 할 것이다. 그러니까 지금 이 기층민들이 지금 지배층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안 좋잖아.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? 외부로 돌리는 거죠. 외부로 돌리고 내부로는 예법으로 무장시켜버리는. 이런 어떤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정치를. 실제로 북벌한 적 없어요. 이게 바로 정치라는 거죠. 자, 결국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총나라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요, 여러분들. 엄청 갔다 온 사람들 깜짝 놀라거든. 오랑캐? 무슨 소리야. 얼마나 잘 나가는데. 이러면서 청나라를 보고 배우자라고 하는 이 북학운동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, 이 북학운동이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배우시면 알겠지만, 네, 이제 개화파.
네, 이 개화파로 또 연결이 된다라는 거.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 여진족과 관련해서 숙종 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있었어요. 숙종 때 뭐가 있었냐면 이 영토 분쟁이 좀 있었어요. 예, 그래서 세운 비석이 있죠. 그게 바로 백두산 정계비. 백두산 정계비를 세웁니다. 예. 예. 근데 이 백두산 정계비의 이 간도 논쟁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 백두산 정계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간도 협약 1909년이죠. 1909년 간도 협약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간도가 청나라 영토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. 기억해 놓으세요.